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이버입니다. 네. 11회차 고민 2번이 일단 멘토님 한재민 작가님이십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방송에서 언급하는 각종 재테크는 출연자 본인의 주관적 견해이며 아프리카TV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하여야 하며 투자의 이익과 손실은 책임이 본인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네 손가락도 믿지 마세요. 예, 요 주의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재테크 전략을 찾아보자. 요걸 좀 가져오셨습니다. 네. 일단 원천징수 영수증을 네. 거꾸로 보세요. 무엇을 받을지를 보기 전에 네. 내가 뭘 받을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일단 이 종합소득세.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국가가 나한테 어떤 기준을 놓고 세금을 매겨가는구나인데 누진세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똑같은 1,000만 원을 벌어도 연봉 2천만 원 버는 분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추가로 버는 것과 연소득이 한 2억쯤 되는 분이 1,000만 원을 버는 거는 세금이 달라요. 이 누진세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그게 이제 키포인트잖아요. 네. 근데 직장인은 사업하는 분들하고 달리 경비로 인정받을 게 별로 없어요. 네. 그게 이제 연말정산인 거죠. 직장인 관련돼서 연말정산 보는 법. 네, 요것에 대해서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왼쪽 라인은 소득 공제에 관한 부분이에요. 네.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쪽은 세액을 공제하는 거예요. 네. 소득 공제라는 건 이제 사업하는 분들로 말하면 비용이죠. 네. 경비. 반대로 세액 공제는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세금 나온 거에서 두 번째로 한 번 더 깎아줄게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네. 내 왼쪽 코너가 뭔가 좀 비어 있다라고 네. 한다면 아 나는 경비를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오른쪽이 너무 촘촘하게 채워져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옳은가라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세액공제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대신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대가가 있죠? 예를 들어 직장인의 보험료 공제 같은 경우는 대가가 없어요. 그냥 내가 보험 들었으니까 보장성 보험 기준으로 공제받는 거고 나중에 뭐 내가 보험을 깨든 말든 그건 뭐 보험사랑 일이죠. 그런데 연금저축이라든가 IRP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에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일단 뭐 일정 부분 돌려받지만 네.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잘잘잘잘하게 쪼개서 네. 받지 않으면 세금을 16.5%를 매기죠. 1번에 대한 금액이 100만 원 밑으로 있다라고 하면 이분은 1,400만 원 이하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소득공제를 시도를 하면 6%를 돌려받기 위해서 시도하는 구간인 거죠. 네. 반대로 1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사이쯤, 600만 원쯤 사이쯤에서 이 돈이 나온 지금 아까 예시 화면에서는 이분이 이제 두 번째 구간이거든요. 네. 이 두 번째 구간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이분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나 어느 쪽이든 내가 꼭 필요한 쪽만 하시는 게 좋죠. 적어도 3, 4, 5 구간 정도 들어가면 네. 재테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오. 그리고 이럴 때는 세액공제 항목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이때 필요한 게 계획이죠. 내가 지금 돌려받는 거 하나로 이걸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 국가가 원하는 대로 젊어서의 내 돈을 여기다 계속 넣고 퇴직금도 나중에 넣어서 내가 나중에 세금 또 내가면서 연금 형태로 받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야 돼요. 직장인은 이것만 보시면 일단 본인 틀을 잡을 수 있어요. 5,500 이하에서는 뭘 해도 나중에 크게 손해볼 게 없는 재테크도 있어요. 아까 말한 IRP나 연금저축 이런 거라면 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5,500 이하라면 이분들은 돌려받는 혜택도 15%, 나중에 물어내야 되는 것도 15%. 그럼 똑같아요. 페널티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소득공제죠. 네. 쉽게 말해서 비용 부분이죠.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 하든 안 하든 갖고 가서 나중에 5년 후에 털어버려도 괜찮아요. 그 밖에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은 소득 구간 아까 2에서 3, 적어도 3일 때 가장 효과가 좋고 2인 분들이라면 이제 시장 상황 맞춰서 좀 판단하셔야 되겠죠. 개인 사업자나 이제 1인 크리에이터 같으면 네. 흔히 이제 노란우산 공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이거는 이자율이 매우 낮아요. 대신에 그 보장 기능이 약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까지 대비하고 싶다면 뭐 생각하시는 정도. 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네.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도 있지만 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신용카드 공제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분 다 소득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약간 낮은 쪽 분한테 몰아주시면 돼요. 신용카드는. 이걸로 끝. 네. 반대로 두 분의 소득이 큰 차이가 난다. 한 분은 2천만 원대고 한 분은 예를 들어 뭐 1억이다.
그러면 1억 쪽으로 신용카드를 몰아주는 게 더 레이트가 좋습니다. 이 정도로. 자, 그러면은 부르겠습니다. 네. 오시죠. 안녕하세요. 최근에 예. 뭘 하나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 저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네. 급하게 다시 이제 스탑한 상태이죠. 잘 안 됐나요? 아, 잘 안 됐다기보다는 네. 정말 잘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 시점에서 잠시 쉬어가기를 하지 않으면 어허. 예, 파산할 것 같아서 아하. 예, 재정비를 위해서 본인이 파산할 것 같아서? 예, 그런 거죠. ESFP 네.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슈퍼스타다. 안정적인 재정 상태 유지를 원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MBTI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게 생각합니다. 감독란님이 좋은 거예요? MBTI가 좋은 거예요? 좋아요. 네. 예, 그냥 좋아요. 알겠습니다. 고민이 뭐니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고민이 있냐라는 건데 일단 질문이 이겁니다. 엑셀 방송하면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는데 망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럼 일단은 저희가 수익 지출을 열어가지고 표를 좀 띄워주시면은 일단은 플러스가 4억이에요. 그러고는 마이너스가 일단 나간 게 3억 정도입니다. 일단은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제가 볼 땐 적극적인 조언을 받고 계시는 전형적인 형태예요. 어허, 네, 옆에 경조사도 조언자가 들어있고. 계시는 걸로 저는 판단하죠. 네네네. 왜냐하면 세금을 이렇게 꾸준히 떼놓는 거는 상당히 세련된 테크닉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리고 4대 보험도 지금 보면 1,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으니까 뭐 몇 명인지는 아까 여쭤보긴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지출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분의 특성이 보이죠.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질문을 받기에 앞서가지고 먼저 퀴즈. 퀴즈가 있구나. 상식 선물인가요? 퀴즈입니다. 네. 법인을 설립한 BJ가 가족 한 명을 영업 담당 임원으로 채용하고 매달 월급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면 탈세냐 아니냐? 가족을 사실상 이제 많은 BJ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네. 이제 BJ라던가 이제 유튜버라던가 이제 가족을 가족을 직원으로 두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물론 이게 탈세가 되려면요. 이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이게 월급을 부여를 하고 이 월급을 현금으로 다시 받으면 그건 탈세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을 시킨다던가 예를 들어 하다못해 어머니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그리고 나서 합법적으로 월급을 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4대 보험도 이렇게 해주고 뭐 따로 뒷돈을 챙겨받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게 탈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정답은요? 정답이십니다. 완벽한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딱 듣고는 평가도 일단 너무 좋고 그러면은 질문을 주신 게 몇 개 좀 있어요. 그럼 질문도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번 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돈에 관한 마인드나 숫자에 관한 개념이 서 있다면 다음 달로 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 개념이 안 서 있다면 어떤 재테크를 세팅을 해드려도 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개념이 지금 감독란 BJ님이 갖고 계신 그 개념. 네. 내 돈과 회사 돈을 분리하는 것? 돈에 관한 기본적인 마인드라든가 재테크에 관한 기본적인 접근, 그리고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될지, 왜 돈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죠. 네. 그게 서 있다는 전제 조건으로 했을 때는 이제 여기에 답을 드릴 수가 있죠. 예. 근데 그게 혹시 안 서 있다면 심플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333. 소득이 왔을 때 네. 30% 이상은 일단 소비하세요. 그 이하는 절대 안 돼요. 30% 이상 소비하는 게 중요해요. 10%안 돼요. 네. 무조건 30% 이상 소비. 그 다음에 30% 이상 저축. 네. 그럼 저축- 나머지는 어디로 가요? 나머지는 그달 상황 맞춰서 알아서 하라는 거죠.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흔히 이제 BJ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 뭐 아프리카 BJ 그리고 연예인 분들 많이 접하게 돼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인기로 먹고 살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인즉 다음 달 일은 나도 모르고 시청자들도 몰라요. 맞습니다. 그런데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재테크를 해야지 저축을 해야지 맨날 생각만 해요. 근데 이게 불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마치 다이어트처럼.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고민이머니 10일에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인사드릴게요. 자, 모두 오늘 감사하고요. 고민이머니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